선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이 끝판왕이죠. 결혼하면 안정적이잖아요. 그게요,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의심하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의심하셔야 돼요. 저 말이 맞는 말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글램핑장이고요. 앞에 계곡이 있어서 계곡을 한번 내려와 봤어요. 아직 날이 계곡에 발을 담그기에는 좀 추워서 지금 이른 아침 시간이고, 그래서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오다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계곡 물소리가 들리시죠? 굉장히 이 물소리 때문에 다른 소음이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좋네요. 자, 제가 이런 곳에서 해보고 싶었던 거, 책 읽는 겁니다. 책을 제가 조용하게 읽어드릴 거고요. 물론 이제 제 책입니다. 공부 이래도 안 되면 포기하세요라는 책이고요.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인간의 자유, 인간이 오랜 투쟁 속에서 찾아낸 자유를 왜 우리는 버거워하고, 그 자유 때문에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고, 결국은 나의 그 자유를 누군가한테 갖다 바칠 궁리를 하는가. 인생이 보면은 어릴 때는 부모님한테 영향을 받고, 부모님이 결정을 하죠. 선택을.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선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그거에 사리에 맞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내가 내린 선택에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선택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계속 주변에 조언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선택을, 결국은 내 선택권을 남한테 주죠. 그리고 결혼해서, 직장에서는 뭐 인간관계, 아니면 조직 상하 관계에서 그런 게 계속 영향을 받고, 결혼에서는 결혼이 끝판왕이죠. 결혼이 내 선택권을 다 줘요. 그러려고 결혼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여러분이 생각하는 안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하면 안정적이잖아요. 그게요, 그런 의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선택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내가 이런 선택을 오롯이 나의 책임으로 선택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이꼴 안정적이지 않은가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래서 언제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자유를 왜 다시 누군가한테 복종을 하려고 하지? 물론 저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 에릭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읽고 이제 제가 느낀 바를 쓴 거예요. 쓴 부분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책을 읽는 겁니다. 제 책이에요. 287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이 책은 공부법을 가장한 인생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은요, 고립이 아닌 독립된 인간이 되는 방법, 그 세 번째입니다. 제가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방법, 주체적으로 생각하라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똑같이 사고하고 표준화된 삶의 양식을 습득합니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우리가 독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앱니다. 적극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발적인 창조적인 활동인데, 창조적으로 생각할 힘 자체를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당연히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는 못할 망정 마비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노력하며 각자의 창조적인 활동을 찾으십시오. 에릭 프롬은 예술가나 어린아이를 예로 듭니다. 예술가는 자발적으로 창조물을 만들어냅니다.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런 학습을 받지 않는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줄 압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줄도 압니다. 여러분, 예술가와 어린아이와 같은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나는 파도에서 넘어지며 인생을 배웠다는 책에서도, 그 책의 저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가지 영역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영역, 그리고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영역. 그 영역에서는 주인공은 그걸 서핑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 영역에서는 아무리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삶의 의미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지, 내가 돈 버는 데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돈 버는데 실패하시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고립이 아닌 독립된 인간이 되는 방법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의심하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가진 자유가 고립이 아닌 독립이 되고 자아 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자유는 자발적인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생각당하는 데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어렵기만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4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쟁취해내야 할 가치입니다. 생각하는 주체는 여러분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을 아무런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의심하십시오. 비판의식을 가지고 내 감정을 스스로 표현할 줄 알고 자발적으로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가 창조적인 활동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모든 것을 의심하셔야 돼요. 제가 권위에서 자유로워지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조차도 여러분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 말이 맞는 말인가? 그런 거를 항상 누가 얘기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자유를요, 적극적인 자유로 발현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유, 여러분 다 자유가 있어요. 근데 그 자유가 외로움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으로 빠져서 그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누군가한테 내 자유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안 외롭나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외로운 이유는 내 옆에 누가 없어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소극적인 자유를 적극적인 자유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이라서 목이 완전 잠겨가지고 좀 갈라지기도 하는데요. 예,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기를 또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커피 어디서 끓여? 지금 끓이고 있으시다는데? 그 물이 중요한 거 아시죠? 믹스커피는 물이 정말 중요해. 그게 지금 컵이 커서 약간 걱정되는데, 아니, 나는 믹스가 맛있더라고. 안 그래요? 믹스 별로 안 좋아. 물 너무 많이 넣는 것 같은데? 안 돼. 고맙습니다. 아, 뜨거워! 뜨거워. 저 집은 애가 없어서 일찍 들어간 것 같고. 조이 같아. 연인? 그럼 조용히 해줘야, 아니야. 조용히 해주면 안 되지. 시끄럽게. 응. 이 옆에 연인산 있다고 좀 알려주지 그랬어요. 그 연인 산보다 그냥 이 안에서 있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호응하지 말라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그럼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여기는. 나는 그거보다 난 되게 궁금한 게, 사람들 막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 삶이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모가 된 이상 자기 삶이 중요하다는 건 좀 이기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 그렇게 생각 많이 하지.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자식이 가장 사랑하는 약자인데, 그 약자가 버리고 내 삶이 좀 중요하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한 기도 같다. 그러니까 내 삶이 중요하다는 거는 쟤도 자기 삶이 중요한 거죠. 저 애도.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를 안 하지는 않잖아. 근데 그게 양립이 불가능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좋지. 양립 가능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논어를 읽으면 양립이 가능한 방법이 나와요. 저는 나와요. 회사 일이 한 5분의 4? 나머지는 가정에 충실?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논어는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논어랑 노장 사상이랑 다르잖아. 논어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뭐 노장 사상들은 현실이 아니야. 현실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른 식으로 위안을 주는 거예요. 오, 불을 꺼버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결국은 나로 그러니까 내 문제로 모든 건 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건데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의무만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은 인생이 막 휘청거리는 거지. 근데 결국은 나는 다 나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제가. 논어에는 그게 나와. 그러니까 그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있잖아요. 뭐 임금의 임금 다음, 뭐 신하의 신하 다음, 부모의 부모 다음, 자식의 자식 다음이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건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타인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식은 타인이다거든요. 근데 그렇게 못하지. 동일시하지 우리는. 거기서 또 문제가 시작되는 거지.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타인인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거지. 자식과 부모가 절대 같은 사람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맞아, 나도 할게. 신우야, 조용히 하라고 했다. 그게 들리겠어? 안 들려? 얘기 좀 해주고. 근데 나는 논어에 그런 얘기가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발견을 하게 돼서. 이거 그리고 토치 사두면 저기한테도 좋아요. 고기 구울 때도 토치 있어요. 겉에다가 토치랑 나무만 사면 캠핑 가능한 거죠? 글램핑 가능한 거지?